자, 오늘은 91페이지 로그 함수의 뜻과 그래프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로그 함수의 정의를 먼저 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지수함수 y는 ax의 제곱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양의 실수 전체 집합으로 1대1 대응함으로 역함수를 갖는데, 그때 지수함수 y는 ax의 역함수가 다음과 같이 y는 로그 a를 미치하는 x이고, 이거를 우리가 a를 미치하는 로그 함수다라고 부른대요. 자, 위에는 설명이고요. 사실상 로그 함수의 정의는 우리가 y는 로그 a를 미치하는 x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한 학씩 x의 하나당 y 하나 값이 정해짐으로써 함수를 이룰 수 있고, 이렇게 생긴 함수를 우리가 a를 미치하는 로그 함수다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당연히 로그의 밑과 진수 정리로서 밑 조건이 당연히 a가 뭐보다는 0보다는 커야 되고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고요. 되시겠나요? 우리가 밑 조건은 그대로 사용이 되면서 x값에는 당연히 우리가 양수만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특이하게 로그 함수는 정의역 자체가 양의 실수 전체이고요. 대신에 치역은 모든 실수가 다 나옵니다. 자, 생각을 해보게요.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은 실수 전체였어요. 대신에 치역이 양의 실수 전체죠. 그지? 그렇게 반면에 우리가 로그 같은 경우에 반대로 정의역 자체가 양의 실수 전체가 되고 치역이 실수 전체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결론값이, 함수값들이 모든 값이 다 나올 수 있더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로그 함수를 간단하게 볼 수 있게 되겠고, 자, 이제 뭐 로그 함수의 그래프들을 그릴 텐데요. 자,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책에서도 얘기했듯이 y는 ax 제곱하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y는 로그 a를 미치하는 x하고, 얘네 둘이 무슨 관계래요? 서로 얘네들이 역함수의 관계래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역함수라고 하면 y는 x 대칭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수식으로 계산했을 때는 x, y 자리를 바꾸면서 y에 대해서 정리하면 그게 역함수죠. 되는지 한번 보게요. x, y 자리를 바꾸면 얘는 x는 a에 y가 역함수일 거고, 로그의 정리에 의해서 y는 로그 a를 미치하는 x다.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는 서로 역함수의 관계가 되더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우리가 서로 역함수의 관계가 나타나겠고, 자, 그러면 지수함수 그래프와 로그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지수함수를 그려놓고 그거를 y는 x 대칭을 해서 그리면 조금 더 편하게 그릴 수 있겠네. 왜냐면 우리가 지수함수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마찬가지로 a가 1보다 클 때와 두 번째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게요. 자, 우선 a가 1보다 클 때는 지수함수가 어떻게 생겨 있냐면, 기본적으로 x축을 점근선으로 하고, 점근선을 x축을 점근선으로 하고, 그리고 어디를 지나는 0,1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이러한 함수죠. 그죠? 그거를 내가 어디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려고 해요. 자, 그러면 먼저 옮겨내는 게 뭐부터 옮겨낼 거냐면 점근선부터 옮겨내보게요. x축이 y는 x 대칭을 하게 되면 우리 뭔지 알죠? 데칼코마니 접었다 피는 거. 어디에 찍힐지를 생각을 하면 얘가 이쪽에, 여기 가운데를 접으로 이렇게 접으면 당연히 점근선이 여기를 이렇게 오게 되겠죠. 되셨나요? 그리고 0,1은 어디로 지나가요? 1,0으로 지나간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따라가는 게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로그 함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겠네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로그 함수를 그려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려놓고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은 지수함수부터 그리면 지수함수가 x축을 마찬가지로 점근선을 가지고 있고 0,1을 지난다는 건 동일하지만 얘가 아래로 내려오는 감소함수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서 얘도 y는 x를 그으면 여기에 대해서 대칭을 해주면 점근선이 y축으로 옮겨질 거고, 그리고 1,0을 지나는 보시면 여기서부터 얘는 요렇게 따라 올라와서 요렇게 지나가는 함수로서 그려지겠네요. 되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y는 x 위에서 교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고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놓고 하나씩 이제 다시 생각을 좀 해 가봅시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지수함수가 1보다 컸을 때는 증가함수였어요.
그죠?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로 1보다 크니까 얘도 위쪽으로 올라가는 증가 함수 형태죠. 되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증가 함수를 가지고 있고, 정점, 우리가 기준이 되는 정점이 얘는 어디? 1,0이 정점이 되고, y축이 정근선이죠. y축이라고 하면 x = 0이 y축을 의미하겠죠. 되셨나요? 그리고 정점과 y 정근선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갖고 있고, 됐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여기서 감소 함수를 가지고 있으니 얘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내려가는 여기도 감소 함수를 가지고 있네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프의 개형이 대략적으로 그려질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보시면, 자, 봐봐. 이거는 지금 한번 우리가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내신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 등차수열, 등비수열 아시죠? 그지? 봐봐.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x가 정수 단위로 하나 올라갈 때 함수값이 배로서, 즉 등비수열을 이루면서, 예를 들면 얘가 y는 2x라고 생각하면, y는 2x제곱이라고 생각하면 x가 0일 때 함수값이 1이고, x가 1일 때 2고, 3일 때 2의 제곱이고, 4일 때, 아이고야, 바보니? 2일 때 2의 제곱이고, 3일 때 2의 세제곱으로서 x값이 등차수열로 올라갈 때 y값은 등비수열로 올라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되시겠어요? 자, 근데 로그 같은 경우에는 봐봐요. 얘네들이 자리가 바뀌죠. 역함수니까 자리가 바뀌는 거잖아. 즉 x값이 1, 그리고 2의 제곱, 2의 세제곱으로 갈 때 로그 2를 위치로 한다고 생각하면 y값이 0, 1, 2, 3순으로 올라가요. 즉 x가 등비수열로 막 올라갈 때 그제서야 y값이 등차수열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같은 증가 함수이긴 하나 올라가는 속도 자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치? x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수함수는 확 커지는 반면에 로그 함수는 커지는 게 더뎌요. 되게 천천히 올라가는 함수가 되겠죠.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련 관계도 조금 생각을 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형 자체는 이렇게 생겨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 뭐 정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고, 치역은 뭐 실수 전체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고 1보다 컸을 때는 증가 함수이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감소 함수이더라. 그리고 반드시 지나는 점, 1,0을 반드시 지나고, a,1은 쌤이 자꾸 언급을 안 하는 게, 저거는 당연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치? a가 지금 미지수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정점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대입해서 구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지나는 점은 1,0이고 y축인 정근선을 갖는다. 그리고 그래프 y는 로그 a를 미치는 x와 y는 a분의 1을 미치는 x의 그래프는 x축 대칭이다. 이건 대칭에 대해서 이제 어차피 가면 얘기를 할 거라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에요. 뭐 여기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했듯이 예를 들어서 y는 로그 a를 미치하는 x의 그래프를 내가 x축으로 n만큼 그리고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다라고 하면 x 대신에 x-m을 대입하는 거고 y 대신에 y-n을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식은 우리가 y-n은 로그 a를 미치하는 x-m이라고 생기는데 함수니까 y에 대해서 쓰려고 넘기시면 결국 얘는 y는 로그 a를 미치하는 x-m 플러스 n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옮겨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자, 중요한 거는 지수는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정근선이 위아래로 움직이죠. 좌우는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정근선이. 근데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정근선이 영향을 안 받죠. 좌우로 움직이는 것만 당연히 영향을 받으면서 정근선을 우선 그어놓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는 뭐 특별할 거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축 대칭. 대칭도 어제 뭐 다 한 번씩 얘기를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x축 대칭이면 y 부호 반대, y축 대칭이면 x 부호 반대, 원점 대칭이면 x, y 부호 둘 다 반대. 그리고 y는 x 대칭은 x, y 자리 바꾸기. 자리 바꾸면 뭐가 나타나? 지수함수가 나타나겠죠. 그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어떻게 한다고? x, y 자리 바꾸면서 부호까지 싹 다 바꿔야 돼요.
되겠죠?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간단하게 봤고요. 아직 넘어가지 마. 아직 남았어요. 자, 이게 책에 나온 내용은 이제 요게 단데요.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밑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또 그래프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는지를 조금 한번 볼 텐데요. 자, 우선 대표적인 로그 함수인 y는 우리가 로그 2를 미치하는 x의 그래프를 그리면 당연히 정근선이 y축에 이렇게 존재하면서 1,0을 지나고 2였을 때 1을 지나고 4였을 때 2를 지나는 함수로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나타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그려볼 거는 y는 로그 3을 미치하는 x의 그래프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를 생각을 해보게요. 자, 보시면 3이라는 밑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는 속도가 오히려 더 더뎌요. 왜? 3에서 1이 되고 9에서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1보다 큰 쪽에서는 얘가 3에서 1이 되고 9에서 2가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쪽에 그려져요. 그리고 지수함수에도 봤듯이 여기가 뭐가 돼요? 교차점이 돼요. 여기서 1보다 큰 쪽에서 얘가 아래쪽에 있었다면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얘가 위쪽에 이렇게 내려가게 그려집니다. 되겠죠? 그러면 다른 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서 밑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야 될지만 잘 판단하시면 문제 푸실 때 개형 찾는 것 정도는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기시면 이제 역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로그 함수하고 로그 함수의 역함수 구하면 당연히 자, 우선 기본적으로 y는 로그 a를 미치하는 x-n 플러스 n의 역함수는 지수함수가 다음과 같이 y는 ax-n 플러스 m꼴로 표현이 된대요. 자, y는 로그 a를 미치하는 x-m 플러스 n인데요. 자, 이거 역함수 구하려고 x, y 자리 바꾸면서 한번 구해볼게요. 처음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x는 로그 a를 미치하는 y-m 플러스 n이 되겠고, 얘 이렇게 이항되면 x-n은 로그 a를 미치하는 y-m이 되는 거고, 그러면 y-m은 a의 x-n이다 라고 써지고, 마지막으로 y는 a의 x-n 플러스 m이다 라고 쓰여지겠죠. 되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얘하고 얘하고는 역함수 관계고, 자, 봐보세요. 여기에서 정의역을 따지면 얘의 정의역, 즉 x의 범위가 0보다 크다였고, 얘의 치역의 범위를 보면 치역 y는 실수 전체였어요. 그게 우리가 역함수로 하면 얘네들도 자리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로 넘어오면 여기에서는 치역이 뭐가 되고 y는 0보다 크다가 되고, 여기에서의 정의역이 뭐가 돼요? 실수 전체가 되어주죠.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값을 찾아주면 되고, 이게 평행이동 같으니까 평행이동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정의역은 당연히 x는 n보다 크다가 정의역이 되겠고, 그리고 뭐 실수 전체의 치역을 갖는 거는 동일하겠죠. 그러면 달라지는 거면 치역이, 여기 치역이 어떻게 돼요? y가 n보다 크다가 여기에 치역이 되겠죠. 되셨나요? 달라지는 점은 이렇게 해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근선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이용한 우리가 대소비교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ax 제곱의 꼴로 주어지는 거에 대해서 대소비교를 할 때는 당연히 뭐가 중요해요? 밑이 중요해요. 그 밑이 1보다 크면 당연히 밑이 1보다 큰 상태에서는 지수가 큰 쪽이 큰 거인 거고,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지수가 큰 쪽이 작은 거죠. 그리고 로그도 마찬가지고 1보다 큰 때는 진수가 큰 쪽이 큰 함수값을 갖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진수가 큰 쪽이 작은 함수값을 갖게 되겠네요. 그래서 그래프로 한 번씩 따져보시면 뭐 대소비교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5번까지 한번 쭉 봤고요.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오늘 문제가 조금 많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쭉 다 풀어볼게요. 자, 개념 익힘 1번서부터
자, 로그 함수 y는 로그 a를 미치라는 x에 대해서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자, 기억번이 얘기하는 건 뭐라고? 뭘 묻고 있는 거라고? 증가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지? 근데 a가 1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증가인지 감소인지 알 수 없어. 그래서 기억번은 거지. 자, 이 함수가 9,2를 지난대요. 그러면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2는 로그 9를 a를 미치하는 9가 성립한대요. 그러면 a 값이 당연히 얼마인 거예요? 3인 거라는 거 우리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a가 3이라는 것은 밑이 1보다 큰 수네. 그러면 x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하는 증가함수다. 그죠? 그래서 니은은 참. 자, 디귿 y는 로그 a분의 1을 미치하는 x에 대해서 그래프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맞죠? 맞죠? 내가 맞죠 하면 이제 의심부터 하고 보는구나. y축 대칭하면 누구 부호가 반대예요? x 부호 반대죠. 그지? 그러면 y는 로그 a를 미치하는 마이너스 x라고 써야지 이게 이 마이너스는 밖으로 못 나가요. 어디에 마이너스 있어야지 밖으로 나가는 거야?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어야지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요거하고는 전혀 다르겠죠. 그래서 얘는 x축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거짓말.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이었고요. 자, 넘기셔서 2번. 자, 그래프에 대해서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느낌상 될 수 있는 거 느낌으로 한번 찍어볼까? 아니야, 느낌상 안 될 것 같은 거. 그게 그건가? 자, 우리 감을 한번 믿어보게. 우선 가연아, 뭐가 안 될 것 같아? 하나만 찝어봐. 응? 디귿? 희선이는? 디귿번. 용성이는? 아니는? 답을 다 봤나? 그게 답은 디귿만인데요. 자, 우선 기억부터 보시면, 자, y는 우리가 로그 2를 미치하는 2-x인데, 자, 보시면, 요거는 우선, 원래 있던 y는 로그 2를 미치하는 x에 대해서 뭘 먼저 하든 상관은 없을 텐데, 쌤은, 뭐부터 할까? 아니, 막, 절 만들어 가면 되겠지. 마이너스로 묶으면 얘가 마이너스 2다라고 이렇게 써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래 있던 그래프를 y축 먼저 대칭을 시키고요. y축 대칭을 시키면 식 자체가 y는 로그 2를 미치하는 마이너스 x다라고 쓰여지죠. 이 상태에서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y는 로그 2를 미치하는 x-2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번은 가능해지겠고요. 자, 니은번. 얘는 우선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1제곱에 4의 x제곱이다 라고 우선 먼저 쓸게요. 자, 그러면 요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끄집어내고 얘네는 곱셈으로 되어 있으니 덧셈으로 바꿔주면 마이너스에 로그 2를 미치하는 4 플러스 로그 2를 미치하는 x다 라고 쓸 수 있네요. 됐어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로그 2를 미치하는 x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할 수 있죠. 되겠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한 다음에 해당되는 x축 대칭시키면 y부호가 반대로 바뀌면서 전체 부호가 싹 다 바뀌겠죠. 그지? 그래서 니은도 가능해지겠고. 자, 디귿번. 디귿이 처음에 은근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2의 x의 세제곱인데 봐보세요. 요 3이 앞으로 나아가면 당연히 얘가 3의 로그 2를 미치하는 x인 거잖아요. 되겠어요? 근데 봐봐. 우리가 당연히 그래프가 이거에 얘가 지금 하나의 미지수인 거잖아요. 함수인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1차 함수에서 봤을 때 x하고 3x하고는 당연히 전혀 다르죠. 이 3이 붙음으로써 원래 로그 함수가 어떻게 된 거야? 함수값이 3배가 된 거야. 쭉 늘려서.
그지? 그래서 겹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얘는 밑을 얼마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얘는 2에 얘가 1로 들어가면 8분의 1에 x가 이렇게 되는 거죠. 되시겠어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니까 디귿은 거짓말이 되는 거고, 그리고 리을벌은 당연히 무슨 관계? 역함수를 쓴 다음에 뭐 y축 대칭 시키면 x구 반대가 되면서 해당되는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구해내시는 뭐 기억, 니은, 리을 문제였고요. 내신에서는 간혹 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쳐내는 방법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인데요. 로그 함수는 우리가 그래프를 볼 때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점근선. 점근선이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될 녀석입니다. 원래 점근선이 어디에 있어? 점근선이 Y축에 있죠. 근데 점근선이 어디로 갔어? 뒤로 3만큼 밀렸죠. 그러면 얘는 X축으로 3만큼 뒤로 갔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밑을 3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y는 로그 3을 미추하는 x 플러스 3이다 라고 써놓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b를 더해 놓은 게 지금 저 함수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 알려준 게 어디를 지나고 있어요? 0,2를 지나고 있죠. 그러면 0,2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0,2를 대입해 봅니다. 그러면 2는 0 대입하면 1 플러스 b가 되면서 b의 값은 얼마로? 1로 구해지죠. 됐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점근선부터 보고 x축으로 평행이동 하신 다음에 해당되는 지나는 점을 대입을 해서 해당되는 나머지 미정계수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프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간 활용 쪽으로. 자, 다음 세수의 대소를 한번 비교를 해 보래요. 자, 세수가 지금 보면 세제곱근 루트 9고요. 그리고 네제곱근 루트 27이고 그리고 루트 3이다 라고 주어졌는데, 우선 우리가 얘네들이 다 3의 거듭제곱이니까 3의 지수 형태로 조금 바꿔보면 얘는 3의 3분의 2제곱이고 얘는 3의 4분의 3제곱이고 얘는 3의 2분의 1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3의 x제곱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증가함수 형태로 나타나니까 여기 있는 지수가 가장 큰 녀석이 전체적인 숫자가 제일 클 거고 저기 있는 지수가 작은 녀석이 제일 작겠죠. 그래서 뭐 숫자를 비교하면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고 그 다음 순이겠죠.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대소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두 번째 2번. 이번에는 로그입니다. 로그. 이번에는 루트 5를 미추하는 2고요. 그리고 로그 5분의 로그 7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로그 25분의 20이다 라고 쓰여졌네요. 자, 밑을 뭘로 맞추기 제일 좋게 해줬어요? 5로 맞추기 좋게 해줬죠. 그러면 얘는 5의 2분의 1제곱인데 나갈 때 2로 나가면서 바꿔주면 로그 5를 미추하는 4다 라고 쓰면 제일 간단할 거고요. 그죠? 그리고 얘는 당연히 밑변환 공식으로 로그 5를 미추하는 7일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5의 제곱인데 이게 2분의 1로 나가면 여기로 들어가면 얘는 로그 5를 미추하는 루트 20이다 라고 쓸 수 있죠. 자, 제곱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곱근으로 따지면 루트 49일 거고 얘는 루트 16이겠네요. 그러면 누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크고 그리고 두 번째고 세 번째 순이겠죠. 됐나요? 이렇게 해서 구해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역함수 문제. 자,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래요. 자, 우선은 첫 번째가 y는 3의 x-1의 플러스인데요.
자, 바로 바꿔볼게요. 얘는 x는 3에 y-1에 플러스 2가 되겠고, 넘기면 x-2는 3에 y-1. 그러면 로그의 정리에 따라서 y-1은 로그 3을 미치하는 x-2다 라고 쓰면 되겠고, 결론적으로 y는 로그 3을 미치하는 x-2 플러스 1이다 라고 쓰여지네요. 되겠어요?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서의 치역을 생각을 하면 얘의 치역이 y는 2보다 크다가 치역이죠. 그러면 그게 여기의 정의역으로서 x는 2보다 크다가 여기에서의 정의역이 되겠죠. 그죠? 정의역 정도는 써주셔야 됩니다. 같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거고, 2번 문제가 요 문제죠. 지금 이거 역으로 올라가면 2번 답인 거잖아요.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역함수를 잘 구해보시면 됩니다. 자, 두 실수 A와 B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우리가 Y는 AX의 그래프와 Y는 로그 B를 미치는 X의 그래프가 항상 만나는 경우들을 모두 골라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들을 그려볼 텐데 A가 지금 1보다 크면 아니냐, 지수함수를 모두 다 그려봅시다. 지수함수는 이렇게 그려지는 게 A가 1보다 컸을 때고, 이렇게 그려지는 게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지는 그래프죠. 그리고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B라고 해야지, 여기서는 B가 1보다 크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B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이와 같은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기억번 만들어 봅시다. 자, A는 1보다 큰 요 그래프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B도 1보다 크다면 이 그래프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자, 얘는 항상 만나는 경우, 안 만나는 경우를 만들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Y는 X를 기준으로 지수함수는 얘를 안 만나고 이렇게 올라가고, 로그 함수도 얘를 안 만나고 이렇게 올라가면 둘이 안 만날 수 있죠. 그치? 안 만나는 경우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만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니은본 보면 A는 이번에도 그대로 1이라고 하고, B가 뭐래요? B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대요. 근데 A가 어쨌든 얘가 이렇게 해서 얘를 지나쳐 올라가겠죠. 근데 B가 어디를 따라와요? 여기 위에서부터 얘가 이렇게 따라와요. 그러면 교점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자, 디귿번은 둘 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건데, 이번에는 얘가 이렇게 내려올 거고,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알잖아요? 그지? 그럼 교점이 반드시 생겨날 수밖에 없죠. 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니은과 디귿은 반드시 교점이 생겨나더라. 그래서 그래프가 어디를 지날지를 조금 잘 생각하고 전면선만 잘 판단하시면 문제 어렵게 없이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두 함수 y는 로그 2를 미치하는 x와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나타내는 건데, 다음에 값을 구해보래요. 로그 2를 미치하는 a, b, c, d 고백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하네요. 그러면 저 값들을 한번 다 구해보시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여기다 그림에다 찾아봅시다. 자, 로그 함수인데요. 로그 함수의 함수값이 1이 나오는 x값을 묻고 있네요. a는 얼마인 거예요? a는, 그치, 2. 여기가 2여야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2로 쭉 올라가면 C의 값은 2의 제곱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2의 제곱이 함수값이, 즉 4가 나오는 B의 값을 묻고 있어요. 그럼 B는 2의 몇 제곱? 2의 몇 제곱? 2의 4제곱. 됐어요? 그러면 2의 4제곱이 들어가게 되면 16인데 16이 들어가면 D가 2의 16제곱이 되겠죠.
되겠어요? 숫자로 바꿔서 생각하면 되겠죠. 2의 4제곱이 16이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A, B, C들을 다 결정을 했네요. 그러면 A, B, C, D의 곱이 2 곱하기 B가 2의 4제곱 곱하기 C가 2의 제곱 곱하기 D가 2의 16제곱이니까 결국 20제곱에 22의 23제곱. 됐나요? 그러면 정답은 당연히 로그로 되어 있으니까 23이 정답이 되겠죠.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7번이었고요. 자, 8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함수 y는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x-n 플러스 1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고 이 두 점의 x좌표가 1과 2였을 때 해당되는 a 플러스 m을 구해보래요. 자, 아시다시피 우리는 어떠한 함수 fx하고 그거에 대한 역함수 f 역함수 x의 얘네들의 교점을 찾을 때는 지금 보면 얘 로그 함수고 얘 지수 함수잖아요. 근데 걔네들 같다고 놓고 문제를 풀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죠.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얘하고 누구하고 얘네들의 교점은 y는 x도 지나고 있을 거니까 y는 x하고의 교점을 찾으면 되더라. 그죠? 그러면 식은 로그 a를 미치하는 x-m 플러스 1은 x다라고 두고 이거의 해가 누구와 누구? 1과 2인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1 넣어보면 여기는 로그 a를 미치하는 1-m 플러스 1이 1이 되겠고 얘는 없어질 거고 a의 0제곱이니까 여기가 1이 나오면 m 값은 0이야. 오, 맞네요. 맞는 게 더 신기하네. m이 0인 거고 두 번째 a 값 구하려고 2 대입하게 되면 로그 a를 미치하는 m이 0이었고 2 플러스 1이 요게 2여야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1인 거고 a의 1제곱이 2, a 값은 2다라고 구해지겠네요. 됐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푸시면 되겠고. 자, 9번. 9번은 별표를 하나 치시게요. 선생님, 지금까지 별표 뭐 그렇게 딱히 친 거 없는데, 문제 난이도도 조금 있는 편이고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10개 학교 중에 한 5개 학교? 한 4개 학교 정도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인데 학교들이 내고 있는 문제야.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좀 잘 봐주셨으면 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문제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x와 수직으로 만나는 평행한 두 직선이 존재를 한대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들이라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fx는 로그 2를 미치는 x의 그래프고 gx는 2의 x제곱. 쟤네들이 무슨 관계? 기본적으로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그리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 보면 얘네들이 역함수 관계인데 이렇게 그으면 이거에 대한 수직선을 그으면 이 점과 이 점은 당연히 대칭점이죠. y는 x에 대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이 점과 이 점도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점인 거네요. 됐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fb랑 g1이 둘 다 함수값은 1이고 사각형 ABCD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래요. 자, 사각형 ABCD는 기본적으로 무슨 사각형이에요? 사다리꼴이죠. 그죠? 사다리꼴의 기본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양들을 찾아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제 그래프들의 점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점들을 이제 찾아보는데 여기가 1이면 여기 D점의 위치를 보면 D점의 위치가 X좌표가 지금 1인 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죠. 그지? 그러면 Y좌표는 저기다 1 넣으면 2다라고 구할 수 있는 거네. 됐어요? 그러면 나는 이 점과 누가 A점이 서로 Y는 X 대칭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2,1이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자, 그리고 B점에 Y좌표가 지금 얼마예요? 2가 되죠. 지금 요게 같은 선상에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근데 요거 2라고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로그 함수가 2를 미치는 로그 함수가 2가 되기 위해서는 x가 얼마? x가 4인 거죠. 되셨나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C점은 어떻게 돼요? 얘는 2,4다라고 찍을 수 있겠죠. 됐어요? 그러면 삼각형으로 나눠서 문제를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사다리꼴로 문제를 푸셔도 되고요.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뭐 구하려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요 삼각형하고 이쪽 밑쪽으로 이렇게 요 삼각형을 나눠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 차이 나고요. 여기서 길이가 요게 3인 거고, 여기 높이가 2였고, 여기 높이가 얼마지? 4. 그러니까 얘는 높이가 2짜리인 삼각형인 거고, 여기는 높이가 여기가 1이 되니까 여기 높이는 1짜리 높이를 가지고 있죠. 삼각형 2개 구해서 더 하시면 되겠네요.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들 해결해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칭을 이용한 문제풀이였고요.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자,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1 위의 점 a 2,3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또 지나고 있고, 이때 y는 로그 2를 미치는 x 플러스 1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대요. 자, 두 점 a, b 사이에서 내린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d라고 할 때 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래요. 자, 첫 번째 느껴야 되는 거, 두 함수가 무슨 관계? 그치, 역함수 관계. 두 함수가 역함수 관계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그었을 때 A점과 B점은 당연히 Y는 X대칭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고, 그러면 A점이 여기가 2,3이라고 하면 B점이 3,2인 거죠. 문제 굉장히 쉬워졌어. 다 풀었어. 그렇잖아요? 여기가 얼마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고, 요 폭이 1이고, 사다리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관계들만 잘 찾아주시면 사실상 뭐 복잡해 보이지만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은 넓이 찾는 문제였고요. 자, 11번. 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요. 우리 아직 적분 모르잖아요. 그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잘라내기. 그래서 문제들은 다 평행 이동으로 나오게 돼요. 잘라 붙이라고. 잘라 붙이는 것도 여러분들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요 그래프가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해서 밀려왔죠. 그치? 밀려오게 되면 뭐 요렇게 요 잘라진 요 부분을 어디다 집어넣어주면, 여기다 요렇게 집어넣어주면 딱 들어맞겠죠. 그지? 그러면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가로가 2일 거고, 세로는 어디 있나? 뭐 세로를 안 줬어? 세로를 안 줬어. 그러면 여기가 요 x가 이만큼 왔으니까 여기가 x좌표가 2일 거니까 높이는 여기가 4가 될 거고, 여기는 1이니까 여기의 길이는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2, 3은 6으로서 넓이 구하시면 간단하죠. 그래서 잘라붙이기 하는데 책 한번 봐봐요. 책은 어떻게 잘랐어? 사선으로 잘랐죠. 그치? 사선으로 자르고 그렇게 평사를 구해도 되는데, 쌤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직사를 만드세요. 왜냐면 웬만하면 잘라서 직사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잘라서 직사 만들면 그래도 구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넓이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이제 로그 함수의 최대와 최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자,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기본적으로 우리가 로그라는 함수 자체도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이고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인 걸 알죠? 그치?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렇게 a가 1보다 큰 거에 대해서 제한된 영역이 없으면 최대 최소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았을 때는 이렇게 생긴 감소함수 형태를 가지고 있을 텐데, 제한된 영역이 없으면 최대 최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 제한된 영역이 꼭 필요하다. 그죠? 그랬을 때 a가 1보다 크면 어디에서? 작은 쪽에서 최소값이, 큰 쪽에서 최대값이 나오는 거고,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았을 때는 작은 쪽에서 최대값이, 큰 쪽에서 최소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되겠어요? 이 성질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우리가 문제에 대한 최대 최소값을 구해 갈 거고요. 자, 형태가 y는 로그 a를 미출하는 fx꼴 같은 경우에는 그 fx의 최대 최소를 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최대 최소를 결정해야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밑이 1보다 크냐 아니면 밑이 0보다 크냐 1보다 작냐에 대한 얘기만 좀 잘 조심해서 해결을 하시면 문제는 어렵지 않게 계속 다 해결이 될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항상 뭐야?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제일 중요한 건 밑. 밑이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냐 크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즉, y는 로그 a를 미출하는 x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치환을 해서 푸는데, 지수함수는 치환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걸 조심하잖아요. 근데 로그 함수는 제한된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치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해당되는 헤드를 구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바로 한번 1번서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 로그 2를 미출하는 x 플러스 1 플러스 3에 대해서 0보다 크고 1보다 3보다 작았을 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보래요. 자, 중요한 거는 밑이 얼마? 밑이 2, 1보다 크죠? 그러면 당연히 0에서 최소값, 3에서 최대값이 나오겠네. 그죠? 0 집어넣으면 로그 2를 미출하는 1은 얼마? 그치, 0. 그러면 거기다 3 더했으니까 최소값은 3. 3을 대입하면 여기가 4가 되니까 로그 2를 미출하는 4는 2. 그래서 2에다가 3을 더하니까 최대값 5다라고 구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다음 로그 3을 미치로 하는 2차 함수에 대해서 2부터 4 사이에 대한 최대 최소를 구해보래요. 자, 이번에는 밑이 얼마? 3.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최소에서 최소값이 나오는 거고 최대에서 최대값이 나오는 거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건 결국 뭐야?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9에 대해서 x가 2보다 크고 얼마? 4보다 작을 때의 최대 최소를 찾으면 되죠. 자, 이것도 뭐 매번 하는 거 뭐 축 찾고 막 하지 말고 표준형 만들지 말고 딱 하나 축만 생각해 보세요. x는 어디가? 1이 축이죠. 그리고 위로 볼록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위로 볼록의 형태에서 x가 1인데 제한된 범위가 2부터 4야. 그러면 어디가 최대? 2일 때가 최대, 4일 때가 최소. 그러면 여기다 2를 집어넣고 여기다 4를 집어넣어서 각각의 함수값을 찾은 다음에 다시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그 숫자들 하시면 최대 최소가 되겠죠. 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첫 번째 1번 문제였고요. 자, 2번으로 갑니다. 오, 조금 복잡해졌어요. 근데 누가 봐도 딱 뭐하기 좋게 생겨 있어? 치환하기 좋게 생겨 있죠. 자, 근데 치환하려고 봤더니 x가 제한된 범위가 있네요. 보면 우리가 로그 2를 미치하는 x를 내가 t로 치환하고 싶은데 지금 x가 어디서부터? 1에서부터 어디까지? 16까지가 x의 범위래요. 자, 그러면 t의 범위를 생각을 하면 t는 x에다 1 집어넣으면 t는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그죠? x에다 16 집어넣으면 t가 얼마가 돼요? 4가 되겠죠. 이렇게 바꿔놓고 그러면 식은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쓰면 되겠네. 됐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 표준형으로 바꾸셔도 되겠고 t의 제곱 마이너스 4라고 쓰면 1에서 최대값 그 다음에 4에서 최소값을 갖겠네요. 아니 최대값을 갖겠네요. 되겠죠? 그렇게 해서 최대 최소 찾아주시면 되는 게 첫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자,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가는데 자, 2번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애초에 저 식 자체를 y는 우선 로그 2를 미치하는 2 플러스 로그 2를 미치하는 x로 분리해주고 두 번째는 로그 2를 미치하는 8 마이너스 로그 2를 미치하는 x로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얼마로 바뀌어요? 1로 바뀌고 요거는 얼마로? 3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어차피 뭐 할 거야? t로 치환할 거죠. 그지? t로 치환하는데 16분의 1이면 로그 2를 미치하는 x를 내가 t로 치환할 텐데 x가 16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얼마? 4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 이때 t값의 범위는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아져요? 이쪽은 얼마? 마이너스 4. 이쪽은 얼마? 2.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는 y는 1 플러스 t에 얘는 3 마이너스 t라고 놓고 전개한 다음에 대입해서 찾으면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자, 3번.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랑 조금 다른데요. 보시면, 다음 9의 x의 제곱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3의 x의 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어디까지 쓸 수 있겠냐면 y는 3의 2x 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3의 x의 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까지는 우선 쓸 수 있죠. 자, 그래 놓고 나는 얘를 치환하고 싶어서 요거를 조금 바꿔볼게요. 자, 3의 2x의 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2x의 제곱은 얘는 3의 x의 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에서 빼기 2배의 얘 곱하기 얘인데 어차피 1이죠. 되겠어요? 곱하면 3의 0제곱이니까 1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 얘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 주면 결국 식은 y는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다라고 식을 쓰면 되네요. 됐어요? 자, 뭐 치환하고 싶게 생겼어?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치환하고 싶죠? 그러면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할 텐데 이 t에 갖는 범위를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뭐가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오랜만에 나온 산술 기하 평균을 사용합니다. 자, 얘를 a, 얘를 b라고 보면 우리가 a 플러스 b는 2배 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산술 기하 평균이 존재하죠. 거기에다 대입을 해주면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당연히 2배 루트 3의 x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얘네들이 곱해지면 얼마가 돼요? 1이 되는 거잖아. 결국 얘는 누구보다 커져? 2보다 커져. 그래서 t는 항상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걸려야 됩니다. 자, 그래 놓고 뭐 하면 돼요? 요 식이 그러면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5고 t는 누구보다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걸면 되죠. 됐어요? 여기서부터는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표준형 만드시고 t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6이라고 두고 t가 2보다 크니까 2에서 최소값을 갖게 되겠죠. 됐나요? 그렇게 해서 찾는 3번의 문제였고, 자, 3-2번으로 가봅시다. 여기다 풀게요, 그냥. 여기. 자, x가 0보다 더 크고요. y도 0보다 큰 상황에서 이때 로그 3을 미출하는 x 플러스 x분의 1, x분의 1이 아니라 y분의 1 더하기 로그 3을 미출하는 y 플러스 x분의 4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로그의 합은 진수의 뭐와 같다? 곱과 같다. 자,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 로그 3을 미치로 하는 얘 곱하기 얘인데 전개하면 xy 플러스 4 플러스 그 다음에 1 플러스 xy분의 4다라고 쓰여지네요. 자, 밑이 얼마야? 밑이 3이잖아. 그러면 최대에서 최대값이 나오고 최소에서 최소값이 나온다며. 근데 최소값 구하래. 그럼 뭘 구하면 되는 거야? 얘의 최소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됐어요? 자, 그러면 결국 xy 플러스 xy분의 4 플러스 5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5는 고정이고 이거의 최소값을 찾으면 되죠. 또 뭐 쓰면 되는 거야? 산술기하. 됐어요? 그래서 산술기하를 쓰시면 얘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얘 곱하기 얘 하면 4가 이렇게 되겠죠. 결국 계산하면 4가 되면서 얘 최소가 4니까 5 더하면 9라는 최소값이 들어가겠고 3을 밑으로 하는 9니까 결국 얼마? 2. 됐나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산술기하 평균의 활용이었습니다.